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임 국토부 장관의 역세권 개발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이야기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던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 장관을 통해 신임 국토부 장관과 함께 공급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라 라는 뉴스가 속보로 나왔습니다. 지난 국토부 장관 교체 발표 이후 며칠간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분들이나 제 채널을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삼성증권 리포트 이야기입니다. 건설업종 자체가 국내 부동산 경기와 국제 유가 등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전망이 어두워서 저평가를 받아왔지만 그 저평가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물량은 2019년에서 크게 반등하여 2017년 이상의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전체의 미분양 물량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역사상 최저치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 거의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2017년 이후 최악에 접어들었던 분양 물량도 내년에는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많아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 주택 수주 잔고입니다. 타 기업들은 해외 매출액이 포함되지 않아서 단순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국내 주택에 있어서 6년치 이상의 매출을 이미 수주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분양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향후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믹스도 현대산업개발이 괜찮습니다. 서울 30대, 경기 24, 지방 46. 지방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방 지역의 수주 잔고가 상당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 중 대부분은 상당수가 대전에 있는 도안지구에서 나왔다고 사측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저평가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현재 보유용지의 취득 원가가 1조 6천억 원. 저 중에는 10년 전에 취득한 용지들이 섞여 있어서 실제 평가 금액은 못해도 3조 이상 나오는 용지입니다. 이미 대출 다 갚고 수년금 1조 이상 있는 거는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자회사 지분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현대산업개발의 자산은 4조 5천억 이상. 여기에 매년 영업이익이 1년당 5천억 이상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1조 5천억 밖에 안 됩니다. 타 건설사들의 경우 해외 현장 등에서 코로나로 인한 원가 추가 등 안 좋은 소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평가받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주택시장에서만 대부분의 매출과 수익이 나오는 현대산업개발이 현재의 시점에서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장관 교체 소식에 의해 올라가고 있지만 단순히 트리거가 필요했을 뿐인 수준의 저평가였습니다. 아직도 저평가고요. 시장의 상승 이유에 대한 추측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직접 수혜주라는 리포트와 기사들이었습니다. 예전 발언들을 보니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을 드라마틱하게 상승시켜야 한다고 정책 기조를 잡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 왜 역세권일까요? 바로 기존 교통 인프라의 확충 없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미보유 가능성이 큰 청년 인구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등을 용적률 상향을 통하여 고층의 아파트를 통해 수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교통체증 없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수혜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시행사와 건설사 입장에선 수혜입니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같은 부지의 땅에 훨씬 많은 건물을 올릴 수 있고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시공 및 설계 난이도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방이라면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분양을 걱정하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에서 미분양을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도
정부에서 상향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임대 물량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이래저래 유리한 조건인 거죠. 그럼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광운대에서 개최하는 동북미래 포럼의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자료인데요. 현재도 협상조정협의회가 진행 중이고 12월에 6차 협상조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마지막 협상조정협의회가 7월에 있었고 그동안 감정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통과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협의가 최종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광운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하는 창동 역세권과 기존의 청량리와 영앙심리 역세권을 통합하여 하나의 큰 상권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이고 대형마트 입점 등을 시작으로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을 망라한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중 협상이 완료 시에 향후 일정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11월 중순에 개최되었던 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이어서 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일정은 12월 9일로 예상되었는데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 12월 23일로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최종 발표는 올해가 지나야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2020년 6월 분양을 위한 일정은 어느 정도 준수되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 협상 전에 국토부 장관의 교체가 있을 시에 용적률 변화 관련하여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확인했듯이 그 경우에 역세권 사업 자체의 수익률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 남은 기간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